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효환 트레이너라고 합니다. There's dirt on my hands. Strong like a tree. There's roots where I stand. 오늘 이렇게 벌써 3회차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수업 스쿼트, 두 번째 벤치프레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데드리프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땅데드라고 하는 이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리프트는 정의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데드스탑, 0점, 바닥에서 시작해서 말 그대로 들어 올리는 단순 행위를 말합니다. 햄스트링이 타이트하게 되면요, 이 뒤쪽 다 위아래로 딸려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후면의 긴장감, 후면부에 있는 근육들을 상대적으로 많이 건드려 줄 수 있는 운동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는 이러한 폭발적인 스트렝스를 강화하는 훈련을 통해서 보다 높은 무게의 다른 운동을 다룰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사실 이러한 동작들도 반복수를 좀 늘리게 된다면 스트렝스와 근비례 두 부분 모두에서 큰 효율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기본적인 자세를 먼저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다리로 바닥에서 뽑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하체 포지션부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헬스장에서는 렉이나 이 바닥에 보이는 슬링렉이 무조건 있을 거예요. 이러한 부분에서 위에다가 가볍게 바벨을 올려놓습니다. 이후에 우리 발의 각도는 일반적으로는 10도에서 30도 정도가 노멀한 컨벤셔널 데드리프트 자세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 역시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주의해 주셔야 하는 점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서서 수업에서 다뤘던 스쿼트, 벤치프레스 전부 다 마찬가지로 발의 정 가운데를 미드풋이라고 합니다. 이 미드풋으로부터의 일직선의 궤적 운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물체는 중력이라는 거스를 수 없는 법칙이 있어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좌앞뒤로 움직이기가 힘들고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저희가 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를 인위적으로 앞뒤로 밀려고 하면 상당한 힘이 들 뿐더러 비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저희가 얘를 들어 올릴 때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직선상 궤적이 될 수 있도록 위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 바벨 아래 제 미드풋을 집어넣습니다. 이 발의 중앙을 집어넣는 거예요. 발의 중앙이 되는 부분을 딱 집어넣게 되고요. 그 이후에 우리 다른 부분은 아예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가볍게 이 바벨을 잡아볼 겁니다. 쭉. 어떻게 됐죠? 지금 잡으니까 자연스럽게 정강이가 닿게 됐어요. 이후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제 팔이 앞쪽으로 이렇게 많이 기울어져 있고 허리도 많이 말려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우리는 후면 사슬 운동이라고 했기 때문에 후면부에 대한 긴장감을 주셔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가볍게 뒤로 앉아줄 거예요. 바벨에 대한 너비는 최대한 내 동작을 거스르지 않을 정도, 다리에 부딪히지 않을 정도로 가장 좁게 잡아주시는 게 효율적입니다. 미드풋의 위치를 시켜놓고 편안하게 내려갑니다. 내 다리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바벨을 잡아주게 되면 이렇게 앞으로 기울어진 상태가 돼요. 근데 우리는 수직으로 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들게 되면 수직으로 드는 게 아니잖아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동작을 수직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흉추의 중립을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스쿼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개 역시 이 몸과 일직선상이 돼서 살짝 숙여진 포지션이 돼야 되고요. 눈은 그냥 바닥을 바라보셔도 되고 치켜 떠서 앞쪽을 바라보셔도 무방합니다. 팔 전체가 지면에 고루 닿아 있다는 가정하에 뒤쪽으로 그대로 어깨를 찍어 내릴 거예요. 찍어 내리면서 뒤로 살짝 기대 앉아줍니다. 쭉. 이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는 이 바벨보다 어깨 하나 정도만 앞으로 나가 있고 이 뒷다리 쪽에 엄청난 텐션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 긴장이 잡혔을 경우에 우리는 들어 올릴 준비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개념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슬랙 아웃입니다. 슬랙 아웃이 뭐냐? 우리가 원판을 낄 때 원판이 쑥쑥 잘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 이 바벨하고 원판 사이에 이격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데드리프트는 일반적으로 무거운 무게를 많이 드시는데 이 이격이 있는 거 이걸 무시하고 그냥 쾅 들어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이격에 의해서 모든 부하가 순간적으로 허리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슬랙아웃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바벨을 들어 올리진 않지만 이 이격을 최소화시켜주는 동작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거는 방금 전에 미드풋에 위치하고 내려가서 잡은 상태에서 살짝
1cm만 들어준다라는 느낌으로 뒤로 앉아주시면 이 이격이 충분히 사라집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웨징이라는 거예요. 외지 감자 혹시 알고 계시죠? 어떻게 생겼냐면 고인목처럼 생겼어요. 웨징이라는 뜻 자체가 쐐기를 박다 이런 말인데요. 우리 이 바벨하고 저희 몸을 쐐기를 박듯이 몸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 정강이를 바벨에 보다 밀착시키고 이후에 몸의 긴장도를 올려서 들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일단 동작을 저만의 방식으로 3단계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는 방금까지의 준비 자세. 이거를 뭐 전문적인 용어로는 롤링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냥 몸을 잠군다 라고 해서 잠그기라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은 잠그기가 잘 됐어, 내 후면부의 긴장이 잘 유지가 됐어 하면 얘를 무릎까지만 올리는 거예요. 무릎까지만 올리는 거고, 마지막 단계는 무릎에서부터 온몸이 펴지는 락아웃 단계. 이렇게 3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로 구간별로 한번 나눠서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잠그기입니다. 똑같이 기본 스탠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드풋에 위치하고 가볍게 다리의 이동을 제한하지 않는 선에서 좁게 잡아줍니다. 이후로 뒤로 기대 앉으면서 슬랙아웃과 웨징을 같이 해줍니다. 이것이 잠그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무릎까지 들어 올리는 동작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그기 후 여기서 축, 잠그기 후 축. 이 무릎까지 올리는 동작은 우리가 상체가 잘 잠겨서 흉추의 중립을 만들어 줬다면 레그 프레스를 하듯이 지면을 발로 꾹 밀어 올리게 되면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3단계를 보도록 할 건데요. 대다수의 분들께서 실수하시는 부분, 데드리프트를 이렇게 허리를 꺾어버리세요. 이러한 동작이 나오게 되면은 데드리프트를 하면 전 허리가 아파요, 이런 대답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이클 잭슨을 떠올리면 됩니다. 마이클 잭슨 춤 중에 이런 게 있죠. 후, 전방경사, 후방경사, 전방경사, 후방경사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후방경사에 힘을 팍 주게 됐을 경우에 우리는 허리의 안정성을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그기, 무릎, 하. 잠그기, 무릎, 하. 이러한 식으로 제가 한번 시범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자주 나오는 동작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체형에 따라서 데드리프트가 불리한 체형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정강이에 비해서 대퇴골이 긴 경우, 이러한 분들은 무릎 각이 길기 때문에 내 몸에 대한 모멘텀이 커지게 되고요. 그러면 엉덩이가 더 많이 뒤로 빠지게 되니 상체각을 더 많이 쓰게 됩니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일반적인 너비보다 보다 넓게 잡아서 스모 데드리프트의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도식 데드리프트를 한번 알아봐야 돼요. 역도 선수들이 데드를 정말 잘하던데 그럼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안 돼요. 이유는 역도 선수들은 일단 역도 하를 신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뒤가 높게 됩니다. 저희는 엉덩이의 높이라고 해봤자 이 정도예요. 근데 역도식은 뒤로 완전 이렇게 앉아져 버립니다. 이유가 뭘까요? 역도식 데드리프트는 얘를 스네치 동작을 통해서 위로 들어 올려야 되기 때문에 깊게 앉아야만 얘를 위로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영상, 그런 선수들의 모습을 보고 조금 운동에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숄더 패킹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반적으로 숄더 패킹이란 이 견갑대를 강력하게 고정을 해주는 걸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한 상태로 모으는 것도 숄더 패킹이고요, 빼놓은 상태로 힘을 줘서 고정을 하는 것도 숄더 패킹이에요. 근데 데드리프트 할 때 우리가 허리가 아까 과하게 꺾이시는 분들이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 후방경사, 엉덩이에 힘을 제대로 못 주셔도 있지만 과도하게 견갑을 내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렇게 무거운 무게는 이 견갑의 내전만으로는 절대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다 빼놓고 슬랙아웃이라는 동작을 통해서 밖으로 빼놓은 상태에서 저희가 패킹을 해야만
얘를 안정적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체적인 동작을 가볍게 5회 반복하고 영상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데드리프트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오버헤드 프레스를 한번 다뤄볼 거예요. 오늘보다 더 유익한 영상이 될 수 있도록 앞에 영상들 꼭 봐주시고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